안녕하십니까.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는 시스템 접근 제어의 진화라는 주제로 오늘 발표를 하게 될 펜타링크 이경임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제목을 보시고 시스템 접근 제어? 아니 왜 이제 와서 시스템 접근 제어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사실 여기에 귀한 분들을 모셔놓고 제가 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던 시스템 접근 제어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을 좀 깨시고 이 자리를 통해 좀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발표의 메인 아이템이 될 시스템 접근 제어의 탄생 배경부터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은행, 카드사, 공공기관 등 10여 년 전에 많은 사고들이 발생했습니다. 이 기관들을 보시면 굉장히 민감도가 높은 정보들을 다루고 있는 기관들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여 년 전에 이렇게 대형 사고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러한 사고들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거야? 라고 해서 원인을 살펴봤더니 전 현직 직원, 협력업체 직원, 이렇게 내외부의 직원들을 통한 보안 유출 사고가 발생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러한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내외부 직원들, 사용자들을 어떻게 통제하고 관리해야 될 것이냐라는 문제 제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시스템 운영 현황을 살펴봤더니 이렇게 내부 직원, 협력사 직원, 솔루션 업체 직원, 유지보수 업체 직원, 다양한 사용자들이 내부 시스템에 접속을 할 때 여러 경로로 접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접속 이후에도 심지어 이들의 접속 이력에 대한 관리가 분산되어서 안 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많은 사용자들의 단일 접근 경로를 만들게 됩니다. 이제 게이트웨이 서버를 두고 내부 시스템에 접속을 할 때 단일 접근 경로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시스템 접근 제어의 초기 모델 방식인 게이트웨이 모델인 것이죠. 프록시 방식이라고도 불리는 이 게이트웨이 방식은 이러한 어떤 상황과 배경에 힘입어 폭발적으로 이 시장이 성장하게 됩니다. 여기 계신 많은 담당자 분들도 시스템 접근 제어를 이미 도입하셔서 잘 사용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시스템 접근 제어 왜 도입하셨죠? 보통 이제 현장에서 담당자 분들께 이렇게 여쭤보면 사용자들의 패스워드 관리, 계정 관리, 그리고 보안 감사의 목적으로 도입했다라고들 많이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러한 것들도 보안 관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맞죠. 하지만 시스템 접근 제어의 도입의 궁극적인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과거에도 현재도 변함없이 바로 핵심은 시스템 내 데이터 보안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스템 접근은 단순히 사용자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정보 보안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겠죠. 그렇다면 기존의 시스템 접근 제어는 데이터 보안의 역할을 잘 해내고 있는가를 면밀하게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왜 그런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지난 5년간의 개인정보 유출 건수를 조사한 데이터입니다. 그간 데이터 3법 등의 정부 규제도 굉장히 강화되었고요. 이에 따라서 여러 기관의 정보보호 담당자분들의 각고의 노력의 성과로 이렇게 현저하게 감소의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수백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현재 진행형이고요.
또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공공기관의 경우는 최근에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마도 이제 추정컨대 공공기관의 경우는 대국민 서비스를 좀 다루고 있다 보니까 한 번의 유출 사고도 굉장히 크게 이렇게 확산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 한번 추정해 보고요. 이 때문인지 이제 올해 3월 달에 개인정보 보호 관련해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그간의 보호 수준을 진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처벌을 강화해서 보호 수준을 평가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안 담당자분들은 한 가지 의문이 생기시게 될 거예요. 아마도 보안 사고를 나는 안 겪고 싶어서 다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영역별로 구비를 하셔서 도입을 했는데 왜 이렇게 아직도 보안 사고에서 내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도대체 아직도 이렇게 보안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 거야? 라는 의문을 계속 갖고 계실 거예요. 고민도 많으실 거고요. 아직도 이렇게 많은 건수의 보안 사고가 발생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시스템 접근 제어의 영역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에 알고 계신 시스템 접근 제어는 아직도 여전히 10년 전, 20년 전의 초창기 모델인 게이트웨이 방식, 즉 프록시 방식을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담당자분들을 자주 뵈는 자리에서 이제 여쭤보면 그간에 말 못할 여러 가지 보안 사고나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어떻게 좀 변화해 보려고 시도를 해봤는데 여러 가지 시장의 조사를 해보니 다 똑같더라. 다 똑같은 프록시 방식, 게이트웨이 방식이더라.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운영하고 있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맞습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실 거예요. 프록시 방식은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렇게 서버 접근 제어 관리 서버를 하나 두고 관리 서버를 통해서만 사용자들이 내부에 접속할 수 있도록 각 서버들의 IP를 이 관리 서버에 등록을 하시죠. 그 다음에 이렇게 방화벽의 설정을 변경해서 이렇게 하나로 묶어주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가 있는 거죠. 시스템 접근 제어를 보안의 목적으로 도입했는데 방화벽의 설정을 변경하셔야 됩니다. 즉, 방화벽의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거죠. 프록시 방식은 초기에 말씀드렸다시피 게이트웨이 방식이라고도 합니다. 즉, 사용자들이 이 프록시의 관문을 통과하게만 되면 특정 권한을 가진 사용자들은 모두 암묵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반대로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누군가에게는 재미난 놀이터가 되는 셈입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일부 영역에만 권한이 있는 사용자가 이렇게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들어와서 내가 권한이 없는 다른 서버의 IP를 우회 접속해서 정보를 탈취하거나 아니면 원격지에서 방화벽의 설정의 오류를 통한 홀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내부 서버에 접속을 시도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게 방화벽에 의존하는 기존의 시스템 접근 제어의 허점과 약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방법을 개선할 수는 없을까요? 많이 고민들을 하고 계실 겁니다. 방법이 있겠죠. 바로 아크라포인트에서 제공하는 차세대 에이전트 방식입니다. 차세대 에이전트 방식은 관리 서버와 각 개별 보호 대상 서버가 공통적으로 모두 사용자에 대한 권한과 정책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IP 우회 접속을 시도하더라도 이것을 각 서버의 에이전트가 가진 정책 정보에 의해서 철저하게 차단하고 통제합니다. 뿐만 아니라 원격지에서 다이렉트로 로컬에서 직접 접속을 시도하더라도 각 서버의 에이전트가 이를
탐지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차단합니다. 이 방식은 기존의 방식이 방화벽에 의존성이 있었지만 이 방식은 방화벽에 의존성이 전혀 없이 시스템 접근 제어가 자체적으로 서버 내에서 강력한 보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리소스별 보안을 통해서 제로 트러스트 보안의 환경의 기반을 이 시스템 접근 제어가 마련할 수 있게 된 셈입니다. 제로 트러스트 얘기 나온 김에 요즘 핫한 패러다임, 트렌드, 키워드 3가지를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제로 트러스트 있고요, 클라우드 있고, 요즘에 정말 뜨거운 AI, 이렇게 3가지 좀 카테고리가 있죠. 제로 트러스트의 핵심은 멀티 인증, 그 다음에 개별 리소스별 보안 환경을 마련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이라는 말씀도 하시는데, 즉 세분화된 리소스별 보안이 가능한가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아크라 포인트에서 제공하는 차세대 에이전트 방식이 이를 해소해드릴 수 있음을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요. 클라우드도 한번 살펴볼까요? 클라우드에서도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있는데, 저는 비용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그 다음에 2번, 3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보안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데이터는 요즘에 빅데이터를 시작으로 AI로 이제 확산되면서 더 이상 보호해야 될 존재가 아닙니다. 잘 수집하고 가공해서 활용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데이터에 대해서 보안을 적용하는 부분이 중요해지게 되었습니다. 잘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것들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되겠죠. 그렇기에 기존에 잘 운영해 오셨던 시스템 접근 제어일지라도 높은 강도와 그 다음에 높은 강도의 보안성과 이런 유연성을 같이 제공하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최신 트렌드와 패러다임에 맞춰서 반드시 이제는 변화해야 합니다. 클라우드 전환과 운용의 관점에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온프렘 환경에서 이제 클라우드로 전환하시면서 여러 노력들을 해오셨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2030년까지 모든 공공기관의 정보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100% 전환하시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계신 만큼 여기 계신 담당자분들의 고민이 계속 되실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클라우드 전환에 있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용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아무래도 클라우드의 이점인 그런 유연성에 대응하는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아이템들이 유연하게 좀 적용이 같이 함께 되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내 눈앞에서 관리했던 모든 시스템들을 이제 CSP 사업자들에게 이제 맡기면서 사실 보안의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화두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크라 포인트에서 제공하는 차세대 에이전트 방식이 바로 이 클라우드 환경에서 여러 가지로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각 리소스별로 보안을 적용하면서도 골든 이미지 배포를 통해서 새롭게 생성되는 노드를 자동으로 감지해서 바로 시스템 접근 제어 영역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적용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일일이 IP를 등록해서 구축을 하지 않아도 되십니다. 마지막으로 비용 한번 살펴볼까요? 이 장표는 사실 온프레미스 환경 기준으로 제가 만든 자료이긴 하나, 사실 클라우드 마켓플레이스에서도 아크라 포인트는 가장 경쟁력 있는 비용으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타사의 경우는 라이센스 체계 자체가 계정 관리, 접근 제어를 별도로 분리해서 이렇게 비용을 차징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아크라 포인트는 이 모든 것을 올인원 단일화된 라이센스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1000대 서버 대상으로 5년간 운영을 하셨을 때에 무려 60%에 가까운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사실 앞서 여러 가지 차세대 에이전트 방식에 대한 유연성,
보안성, 비용 절감, 좋은 말씀만 드렸죠, 제가.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그간의 에이전트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이 에이전트를 서버에 설치했을 때 어떤 성능에 부하를 주진 않을까? 그다음에 다른 소프트웨어와의 충돌로 인해서 어떤 장애 포인트가 생기진 않을까? 또 뭔가를 설치하면서 어떤 까다롭고 제약 조건이 있진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선입견을 갖고 계십니다. 아크라포인트는 성능 1등 검증받은 제품입니다. 작년 정부기관 통합전산센터에서 시스템 접근 제어 구축 사업을 진행하셨고요. 국내 유수의 기업들과 공정한 경쟁 BMT를 통해 독보적인 1위 제품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가장 변수가 컸던 처리 속도에 있어서 가장 빠른 성능을 인정받은 검증된 제품입니다. 에이전트 방식이라고 해서 시스템 내의 다른 소프트웨어와의 충돌로 인한 어떤 장애 요소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아크라포인트 에이전트는 서버의 OS 커널에 미치는 영향도가 거의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시스템 콜이 커널 모드로 전달되기 전에 사용자 모드에서 라이브러리를 통제하는 저희만의 독자적인 특허 기술을 적용했기 때문에 서버의 가장 민감도가 높은 OS 커널을 전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품이 가벼워요. 그렇기 때문에 성능에 부하를 주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이 에이전트를 서버에 적용했을 때 제약사항이 있을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사실 전혀 문제될 것이 없고 사실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는 조금 문제가 될 요소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현장에 가보면 노후화된 서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15년, 심지어 18년 된 서버를 운영하시는 고객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것들까지 다 에이전트를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후화된 서버들에는 기존의 초기 방식인 프록시 방식, 게이트웨이 라이센스를 적용하고 아무래도 주요 서버, 민감도가 높은 서버는 다 버전 관리를 철저하게 잘 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에는 차세대 에이전트 방식을 적용해서 보안의 강도를 높여드림으로써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최근에 많이 구축해서 운영들을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한 레퍼런스는 온프레미스뿐만이 아니라 프라이빗, 퍼블릭 클라우드의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아크라포인트 차세대 에이전트 방식으로 전환하셨던 사례를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이 고객사의 고민은 금융 물류 시스템 1분 1초의 보안 사고도 허용되지 않는 그런 민감도가 매우 높은 시스템을 운영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보안 강도를 높이고 성능의 이슈를 해소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크라포인트를 통해서 보안 사고를 예방하실 수 있고 성능에 대한 이슈와 방화벽 관리의 의존도를 현저하게 낮춰드릴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 고객사는 다양한 이제 외부의 기관들이 입주해서 대용량으로 이제 확산이 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고객사였는데요. 일부 기관의 경우에는 전체 서버 중에서 50% 이상이 윈도우 서버로 운영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윈도우 서버에 대한 보안 이슈도 사실은 같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크라포인트를 통해서 이제 경쟁 BMT를 거쳐서 1위를 이제 차지해서 구축을 함으로써 가장 빠른 성능으로 이제 적용이 되었고요. 대용량 운영에 있어서도 이제 속도 이슈를 해소해 드리는 케이스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간통신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가지 중요한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있습니다. 연결망, 즉 네트워크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해야 되는 숙제가 있는데요. 저희 아크라포인트를 통해서 일반 서버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장비까지 접근 제어를 적용해 드려서 전사적으로 접근 제어를 운영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해드렸고요. 이러한 기간통신 사업자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이슈를 완벽히 해결해 드렸습니다.
관련된 컴플라이언스 이슈니까 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과기정통부에서 이제 발표한 컴플라이언스 이슈인데요. 기간통신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기간통신 사업자를 하면 아시겠지만 자체적으로 이제 회선 설비를 가지고 그것을 이제 유무신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자들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작년에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국내에 작년 기준 약 85개 업체가 기간통신 사업자로 등록이 돼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분들이 앞으로 이제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 바로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 제어 부분입니다. 여기서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 네트워크 접근 통제 제품의 영역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낙이라고 불리는. 근데 그거는 네트워크 접속을 시도할 때 그 네트워크 구간에 대한 접근 통제고요. 여기서 말하는 네트워크 장비의 접근 통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네트워크 장비, 그 하드웨어 형태의 그런 장비에 대한 접근 통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주로 이제 접근 통제라고 하면 서버에만 적용이 됐었었는데, 이러한 컴플라이언스 이슈 때문에 이제 네트워크 장비에도 적용을 해야 되는 숙제가 생기신 거죠. 그런데 사실 이게 기존에는 왜 안 했었냐? 아시다시피 일반 서버들은 리눅스나 윈도우 표준화된 OS 기반으로 이제 운영을 하시다 보니까 쉽게 적용이 가능했었어요. 하지만 네트워크 장비의 OS는 아시다시피 표준화되지 않았고 각 제조사별로 임베디드된 OS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기존의 시스템 접근 제어 제조사들이 적용하기가 좀 난해했습니다. 하지만 앞선 사례에서 저희 아크라포인트는 다양한 국산, 그다음 외산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 제어까지도 전사적으로 적용한 사례를 소개해 드렸었습니다. 저희가 아크라포인트 이번에 신규 버전 V3가 이제 런칭을 했습니다. 이제 보안 제품이다 보니까 CC 인증, GS 인증 여러 가지 인증을 준비했어야 되는데요. CC 인증 심사를 진행했을 때 평가기관 담당자께서 이런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CC 평가를 신청할 제품은 국가용 보안 요구사항 버전 3.0을 준수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이제 인증을 준비하면서 그 내용이 도대체 무엇인가 살펴봤는데, 여기 보시면 시스템 접근 관리 제품에 대한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노란색으로 마킹된 내용을 보시면 이 모든 것들이 기존에 시스템 접근제에서 적용했던 프록시 방식의 한계점들을 다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좀 발췌를 해봤는데요. 내용이 어떠냐면 에이전트 리스 기반 게이트웨이 방식에서 기술적으로 경유 접속 제한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는 이에 대한 수준을 보여주세요. 즉, 에이전트 리스 기반 게이트웨이 방식의 모델이 이렇게 경유 접속, IP 우회 접속하는 보안적인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제조사 당신들이 여기에 대한 대응책이 있다고 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거를 대응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세요 라는 말씀인 거죠. 이 얘기는 게이트웨이 방식, 프로시 방식의 모델이 보안의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크라포인트는 이번에 이제 인증을 받을 때 저희는 이 고민사항이 아니었어요. 저희는 처음부터 진짜 개발을 할 때 에이전트 기반으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굉장히 수월하게 이제 CC 인증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런 말씀 드리면 저희 인증 담당자께서 좀 섭섭해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수월하지 않았죠. CC 인증이라는 게 그렇게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하지만 저희는 사실 큰 고민은 없었던 건 사실이고요. 이러한 내용을 보시더라도 이제는 시스템 접근 제어의 초기 모델인 게이트웨이 방식, 즉 프록시 방식은 잘 운영하고 계시겠지만 한 번쯤은 한번 심도 있게 변화해야 되지 않을까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펜타가 이렇게까지 데이터 보안에 집착을 하는 이유는 저희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데이터 보안, 웹 보안, 시스템 보안 기술을 기반으로 오랫동안 비즈니스를 해오고 있었고요.
요즘에 최근에는 빅데이터 사업도 많이 하셨고 나아가 AI 기술까지 이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저희가 제품을 어떤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40년 가까이 국내 정보보안 솔루션 1세대 기업으로서의 어떤 소명의식, 책임의식을 가지고 보안 전문가 그룹이 컨설팅부터 운영 책임까지 책임을 지고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기술 기반을 바탕으로 시장의 패러다임을 크게 바꿀 AI 기술을 시스템 접근 제어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머신러닝 기반으로 일단 1차적으로 적용하고요. 내년에는 딥러닝 기반으로 생성형 AI를 시스템 접근 제어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 AI 요즘에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시스템 접근 제어에 AI를 적용해서 과연 무슨 혜택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실 텐데 중요하죠. 관리하시는 분들은 너무 관리할 게 많으세요. 시스템 접근 제어까지 언제 관리를 하십니까? 안 그래도 업무가 많으신데. 하지만 이렇게 AI 기술이 시스템 접근 제어에 적용되게 되면 불필요한 업무 리소스를 현저하게 줄여드릴 수 있겠죠. 왜냐하면 보안 위협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예측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객사 환경마다 데이터의 정보도 다를 것이고 리소스도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게더링해서 AI를 적용시키면 고객 맞춤형 시스템 접근 제어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진화하기 위한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 뭔가 새로운 것, 혁신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게 아닙니다. 기존에 내가 익숙하게 썼던 것들, 익숙하게 알고 있었던 것들에 대한 어떤 불편함을 찾고 개선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더더욱이 보안의 영역에서만큼은 가장 근본적인, 본질적인 숙제를 해결해 나가고 가셔야 됩니다.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보안의 요구사항은 점점 높아질 것입니다. 진화된 시스템 접근 제어, 아크라 포인트가 이를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 책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